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우리가 등호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어떤 특정한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 자체에서도 너희들이 봤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ax 플러스 b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 놈을 하려면 뭘 했어요? 이항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항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적인 상황이야. 왜? 등호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양변에서 똑같은 숫자를 빼주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어도 상관이 없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항이라는 걸 통해서 1차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2, 이제 중3이 됐을 때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근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놈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a, b를 곱했더니 제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야.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요. 둘 다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A가 0이거나요. 그지? 또는 B가 0이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2차식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무엇을 했었냐면 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웠어. 이 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운 이유는 뭐야?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밑밥이야.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 a의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비로소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x는 알파이거나 그지? x는 베타이다 라고 하게 된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 b가 제로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놈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중3 때 이제 왔던 개념 중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안 되더란 얘기야. 인수분해가 안 되더란 얘기야. 요 놈을 푸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친구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서 이 친구를 어떤 놈에 해당하는 제곱이 알파다라고 하는 놈으로 오게 돼요. 이거는 어디서 배운 거야? 제곱근이라는 거에서 배웠어. 그지? 이건 중3 때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어. 야, x제곱이 알파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x를 뭐라고 표현하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요 라고 배운 거를 생각해냈어. 그러니까 중3 때 배운 내용이 그대로 이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생겼느냐라는 거는 원래 다 구조가 돼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죠? 너희들을 그냥 이렇게 그 그물을 쳐놓고 이렇게 살살 몰아서 그물에 잡는 거야. 요 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거야. 내가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퀄 베타라고만 이 친구를 만들 수만 있다라면 나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5라고 할 수 있으니 a분의 베타라고 나타낼 수 있으며 x 마이너스 알파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분의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x는 알파 풀마 루트 알파분의 베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a분의 베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즉, 단순히 인수분해가 되면 정말 너무 땡큐죠. 잘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고맙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예요.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라고 합시다.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되니?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 인수분해 되니? 그랬더니 인수분해 안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뭘 했냐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는 인수 만들어. 응?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해주면 2가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얘는 누구로 알고 있는 거야? 완전제곱식이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얘를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는 거야? 얘가 생각나야 되는 거야. 이거 언제 배웠니? 중3 처음 시간에 배웠어요. 중3 처음에 배우다 보니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므로 x는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다? 1의 풀마 루트 2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했단 말이야. 이걸 매번 하려니까 뭐가 돼? 개 귀찮아.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죠. 물론 만들 줄 알아야 돼, 너희들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네모다 이퀄 제로다. 이렇게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니? 그럼 너희들 만들 줄 알아야 돼. 그지? 만들 줄 알아야 돼. 이 친구는 3에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의 플러스 네모가 돼야 될 것이고, 이 친구는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인데 요 놈의 절반이 누구죠? 3분의 1이죠. 그 놈의 제곱인 9분의 1이 필요한 거야. 근데 바깥에 마이너스 9분의 1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3을 곱했으니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네모를 만들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3의 얘가 x 마이너스 얼마야? 3분의 1의 제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만들어지려면 이 네모는 누구여야 돼? 플러스 3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이래야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거 왜 쓰니? 완전제곱식은요, 이 축 때문에 쓰는 거야. 나중에 2차 함수 써야 되니까. 오케이?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를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고 풀마 루트의 네모를 만들고 이거 넘겨봤더니 x는 드디어 비로소 누군가가 나오더란 얘기야. 이걸 맨날 해봤더니 뭐가 된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근해 공식이 생기더란 얘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b라고 하는 놈이 짝수라고 생각하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짝수고 요것도 제곱하면 짝수고 4도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b가 짝수라면 우리는 b-라고 하는 놈으로 해서 짝수 공식이란 걸 만들더란 얘기야.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놈을 만들게 되겠죠. 맞아요. 중3 때 배운 거 기억나?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야. 야, 이거 배웠지 않니? 그럼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할 줄 아니?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인수분해 배웠으니까. 이거 할 줄 아니? 이거 중3 때 처음에 배웠잖아. 완전제곱식 만들 줄 아니? 그러니까 이렇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맨 처음부터 배우는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원래부터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런데 원래부터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었으나 이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희들이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 왜?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배우죠. 숫자 덧셈 뺄셈 배우죠. 정수 덧셈 뺄셈 배우죠. 중학교 올라갔더니 정수가 뭐고 유리수가 뭔지 배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배우고 나서 이걸 쭉쭉쭉쭉 배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막 원도 그리고 막 별짓 다 하죠. 좌표라는 것도 찍고 그것도 중1 때 배웠단 말이야. 그거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고2가 되니까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다시 돌아간 거야. 뭐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야.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고2가 어려운 거야. 봐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야, 덧셈 뺄셈 배웠지. 야, 이제 두 자리 해볼까? 자, 그 다음 뺄셈 할 줄 알지? 그럼 세 자리 해볼까? 곱셈 할 줄 아니? 그럼 네 자리 곱셈 해볼까?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소수점 계산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 확장을 해가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고2 거는 반응이 하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이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 가다가 차원을 펑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야.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우는 것들이 이게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게 바꿔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즐겁게 생각해야 돼. 어쨌건 여기까지 배우고 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왔을 때, 야,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너희가 생각해보면, 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응? 일단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알파라는 놈과 베타라는 놈의 두 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니? 간혹 가다 알파 하나만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땐 언제야? 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만 0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얘가 중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퀄 제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라 그래요? x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놈 근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실은 뭔데? 얘가 근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하나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다 뭐라고 써볼게? 중근. 그렇지. 중첩된 근이다. 그래서 중근이란 얘기를 써요. 중근이구나. 어쨌건 2차 방식은 그럼 근이 두 개겠구나. 근데 만일에 인수분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뭘 하는 거야? 얘는 네모, 풀마, 루트의 세모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얘는 네모 플러스 루트 세모라는 놈과 네모 마이너스 루트 세모라는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 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하겠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에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0보다 작다라고 그랬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루트 안에 이 값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지. 미쳤지? 그럼 이게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이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배워서 이 앞타임에서 너희들이 뭘 배웠어? 곡소수라는 걸 배웠어.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하진 않지. 근데 얘를 그냥 우리가 허근이라고 얘기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i라고 하는 놈의 구조를 갖는 놈이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놈을 우리 뭐라 그래?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니? 자, 내가 봤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그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놈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그럼 다른 한 근은 누구예요? 얘가 한 근이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일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일까? 어떤 게 맞을까? 얘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야. 어떨 때? 내 생각해봐.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어차피 이쪽에서 누가 생겨요? 얘가 루트가 생긴대요. 그러면 얘가 루트 3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선생님 하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겠네요. 추론을 하면 눈치가 좀 있어야지. 얘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 b라고 하는 놈이 루트 3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 루트 3이 붙을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조건은 A, B, C가 유리수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가능한 거야. 만일에 A, B, C가 실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1 플러스 루트 3에 대해서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도 될 수 있지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함정이 있습니다.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놈의 두 근이 존재한다. 이제 두 근이 존재하는 걸 알 거야. 그러면 이 두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될 것이며 한 근은 우리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의 c라면
다른 한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알아내게 됐으니 내가 이놈을 알파라 하고 이놈을 베타라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굴까요? 두 근의 합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 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놈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알파 베타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두 근의 곱이니까 4a 제곱분의 그지? 밑에 거 제곱분의 위에 거 얼마?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테니 a분의 c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다. 자, 요렇다면 요거는 근이 뭐 있어요? 아, 요 놈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 2다 이렇게 나올 거야. 맞니? 그러면 내가 알파라는 한글은 1 플러스 루트이고 다른 한글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2.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2 나오는 거야. 알파 베타는 누구야? 마이너스 1. 요거에서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근데 무턱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의 두 근을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알파 3제곱 플러스 베타 3제곱이 얼마냐 물어보면 에? 여기서 근 구해서 이거 여기다 넣고 이거 여기다 해서 이렇게 넣으면요 뭐가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얘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 공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 2라고 배웠어. 알파 베타는 누구라고 배워?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야? 2야. 그지? 그럼 2의 3제곱은 얼마? 8. 계산하시면 플러스 6 해서 이놈은 14다. 이렇게 구하는 게 정상인 거야. 오케이? 그럼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유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가능하겠어요? 좋습니다. 얘는 어떤 과정에서건 다 성립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x가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얘기하면 이놈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게 맞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3 이퀄 제로 요걸 풀어볼래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얘는 근이 뭐 있니? 나는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근은 누구야? 알파는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거 x라고 쓸게요. x는 누구야?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누구야? 1 풀마 루트 2i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겠다는 얘기야. 왜? 이제 우리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은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배웠다. 오케이?